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이제 말을 하고 그걸 글로 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글로 접하는 대부분의 교육은 이 부분이 핵심적이라고 저는 봐요.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존중과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원장님, 존중이랑 공부하는 게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공부 왜 하는지를 잘 모르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좋은 방법은 조그마한 디테일보다는 큰 거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아요. 디테일은 크게 바뀔 수가 없고 디테일을 바꿔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은 디테일은 따라올 수가 있어요. 디테일은 저희가 줄 수가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지가 않으면은 디테일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어요. 디테일에 갇혀 있는 거죠. 큰 걸 봐야 되는데 조그만 걸 보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가 약간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저는 매일 접하잖아요. 매일 느끼고 있어요. 제가 약간은 저기 뭐 하다 보면은 이건 정확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빠져들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이거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공부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막 노트 테이킹 막 예쁘게 할 거야. 뭐 그러고 있어요. 야, 그거 하지 말고 말한 거 그거 하라고 생각하라고. 아예.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제 생기냐면은 자기 생각에 대한 애정이 좀 없어요. 이 모호하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공부가 왜 뭐 어떤 관계가 있지? 아주 미접한 관계가 있어요. 실용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문에 있는 내 단어하고 문장이랑 다 그리고 배경 지시까지 있다고 하면 생각 안 하고 그냥 풀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 점수가 잘 나온 아이들도 지문 하나당 모르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채워나가야 돼요. 뭘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막 머리를 써가지고 채워나가야 되잖아요. 자기의 생각하는 능력,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애정이나 다른 말로 하면 존중, 이게 없잖아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존중감이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내 생각은 괜찮으니까 내 생각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데 쓰겠다. 이 생각이 정말로 핵심적이에요. 내 생각이 나 스스로한테 존중을 받으면은 이 생각에 좀 더 에너지를 쏟게 되고 생각이 성장하는 이런 건가요? 그렇죠. 나의 생각에 대한 존중감, 이걸 어떻게 좀 갖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거의 평생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이 생각부터 바꿔줘야 돼요.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공론화시키고 배움이 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이제 말을 하고 그걸 글로 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결코 영어 교육에 국한되지 않아요. 글로 접하는 대부분의 교육은 이 부분이 핵심적이라고 저는 봐요. 전반적인 구도는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큐 같은 걸 줄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약간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일기를 쓴다고 하죠. 복잡한 글은 아직 어려운 아이들은 일기를 쓰잖아요. 그럼 일기를 쓰면 일기를 뭘 써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거는 어디서 오냐? 자기의 삶, 자기의 생각에 대한 자신감에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써봤자 뭐 하찮은 거고 이거 쓸 게 없는 건데 어저께는 어저께였어요. 밥 먹었어요. 오, 그래, 밥 먹은 거에 대해서 써보자. 뭐 먹었냐, 너 어떤 거 좋아해, 이런 거잖아요. 이 대화를 잘 보세요. 제가 물어보게 되잖아요. 어떤 개인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자꾸 물어보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럼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집중받았다.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지 자기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글을 쓰고 싶은 거죠. 오, 나 이런 걸 했어. 신나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 피드백이 중요한 거죠. 그냥 인간 살아가는 방법이 글로 전환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이런 애들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써 하면은 별거 없었어요. 맨날 똑같아요.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면 애들이랑 잠깐 편의점에서 뭐 먹으면서 얘기하고요. 집에 와서 좀 이따가 자요. 뭐 학원 잠깐 가요. 하찮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볍게. 그 내면에 깔린 기조는 내가 하는 일들이나 뭐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런 게 이제 다 의의를 갖고 있는 행동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의식이 이제 반영된 거네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례는 제 거도 해당되지만 남 원장님 사례예요. 제가 어저께
수업하시는 걸 잠깐 그 문 너머로 봤어요. 앉아 계세요. 애들은 뭔가를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제가 보고 있는지 몰라요. 아, 몰랐어요. 네. 그런데 뭘 하고 계시냐? 의자에 앉아서 글을 보시는 거예요. 몸은 아이들을 보면서 고개는 숙이고 글을 자꾸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자꾸 뭘 써요. 네. 이게 뭐냐? 아이들이 글을 첨삭하거나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애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페이지에서 눈을 안 뜨고 그거 그렇게 해 하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뭘 느끼겠어요? 아, 이 사람이 내가 뭘 내면 진짜 좀 열심히 보신다. 써봐야겠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글로 인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학생들은 열심히 생각을 해서 일기, 요약만 해도 어렵거든요.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거예요. 처음에 그 글 많이 안 쓴 애들은 10줄 쓰는데 1시간씩 걸리고 이 쉽지 않아요. 맞아요. 굉장히 좀 어색하고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어떻게 써? 근데 그걸 쓰고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읽어본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존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글쓰기, 자기의 생각에 대한 존중.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셨는데 약간은 괴짜스러운 면이 있으셨어요. 네네.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국어 선생님인데 교과서를 안 써요. 거의 교과서 내용을 글쓰기에 녹여서 이게 지도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실은 철자 같은 게 국어 문법 같은 거는 띄어쓰기 이런 게 엉망이었거든요. 그 수업을 하면서 가장 좋아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아레아 한글 이런 프로그램으로 처음 글을 작성해봤는데 모든 문장이 다 빨간색. 그러니까 빨갛지 않은 문장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분이 저를 그걸 이제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그거 이게 쓰면서 아 내가 이렇게 엉망이구나. 그럼 이거를 제대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해갖고 값을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철자도 조금씩 바꿔보고 띄어쓰기도 하나씩 바꿔보고 하면서 그때 많이 좋아졌거든요. 실은. 이분이 글쓰기를 시킨 다음에 돌아가면서 발표를 시켜요. 수업마다 한 3명 정도 발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다 좋아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일진 같은 애들도 요 숙제를 다 해왔어요. 다른 숙제 하나도 안 하거든요. 아무리 때려도 안 하는데 이건 안 때려요. 근데도 숙제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재밌어요. 대체로 일상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이 철자 같은 게 장난 아니에요. 띄어쓰기나. 근데 말로 하면 다 이제 똑같잖아요. 얘네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생각해보면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애들이 다 집중해서 들어주거든요. 이걸 안 하면 엄청 화내세요. 화내는 포인트가 몇 개 없는데 여기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성심성의껏 쓴 글을 읽는 식으로 발표를 할 때 딴 애들이 집중 안 하면은 화냈던 것 같아요. 귀결된 게 뭐냐? 존중이잖아요. 네. 존중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글을 매개체로. 존중이란 키워드가 여러 단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과 학생들이 존중을 하는데 그 존중하는 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생각, 서로에 대한 글을 존중하게 만드는 거죠. 교육 자체가. 그리고 선생님도 아이들의 생각이나 글을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 존중은 존중을 낳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일방통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이나 글을 집중해서 듣고 서로서로 듣으면 그 교실 자체에서 공부 과정에서의 존중의 양이 확 늘어나요. 시너지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은 수업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굳이 뭐 아이들이 그냥 재밌어하는 얘기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냥 잠깐 흥미상 얘기하는 건 좋은데 핵심은 그걸로 하면 안 되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숙제를 잘 안 해오고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들도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거꾸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큰 거를 봐야 돼. 기본적인 거. 글쓰기를 통해서 공부 전반적인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다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글 쓰고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나의 생각이 무시당하는 거죠. 은연중에 나 느껴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 열심히 읽어보고 돌려가면서 같이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생각에 대한 존중, 지적 능력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입시 공부랑은 굉장히 동떨어져 보이기도 하거든요, 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드는 거는 입시랑 결코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드는 거예요. 입시라는 것도 시험 봐서 이제 뭐 어디 입학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시험의 내용은 다 이 아이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건데 학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생각을 키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이런 학생이 있다고 하면 능력은 좋은데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게 고등학교 가고 공부가 이제 어려워지고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뚝심이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지금은 디테일이 좀 약하고 실수도 좀 하는데 약간 뚝심이 있어요. 자신감 있는 거죠. 생각이 괜찮고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네. 나중에 가도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야, 너 잘할 수 있어. 이거는 와닿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 지적 능력을 누가 판단해 주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피드백을 주고 존중을 해준다면은 아이 스스로도 자기에 대한 능력, 글쓰기 생각에 대한 능력에 존중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이가 뭐 공부에 대한 마음이 좀 적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없으면 이것이 해결책이 된다. 아이의 말 경청을 하시고 글 쓴다고 하면 그거를 열심히 읽어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글을 쓰는 교육, 사람의 마음,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존중과 글쓰기를 통해서 공부에 대한 마음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수업에 이걸 하고요. 이런 걸 하면 경청해요. 그리고 생각해요. 자기를 대입시킵니다. 딴짓하는 애들 없어요. 자기 생각 키우기 굉장히 핵심적인데요. 저도 많이 수업에 더 도입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